배란이라고 말하는데요. 김동미 원장님, 이런 배란 과정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배란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일단 이제 난소가 그 난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난소 자체의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건 뭐 나이가 좀 이렇게 많다든지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든지 그래서 난소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난소는 비교적 건강한데 난소에 이제 배란을 하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난소랑 이제 호르몬 다 멀쩡한데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질환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거의 정복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배란 유도제라든지 호르몬제를 써서 대부분은 배란을 시킬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직접 잠깐 보여주실까요? 직접 이렇게 난소에다가 그 주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난자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이쪽에 이제 이게 보이시는데 난소 부분인데 난소에다가 직접 이제 바늘을 넣어가지고 난자를 채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배란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배란이 문제가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배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그런 배란의 문제를 똑같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볼까요? 어떤 연구 결과인가요? 예, 그 한약과 양약을 가지고 배란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본 건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배란율만 봤을 때는 한약과 양약을 같이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양약만 쓴 사람들, 한약만 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제법 이렇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란이 아니라 사실은 배란이라는 건 임신을 전제로 이제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임신되는 걸 봤더니 양약과 한약을 같이 쓴 그룹들이 그 53.8% 제일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한약이랑 양약이랑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란은 많이 되는데 실제 임신율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한약 같은 경우에는 배란은 좀 덜 되지만 실제 임신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약을 통해서 이제 배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난자의 질이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란과 성교 과정을 거치면은 사정과 수정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수정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나요, 김동미 원장님? 네, 수정 과정에서는 이제 수정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즉 수정이라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새는 이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하기 같은 방법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그 문제도 배란의 문제처럼 거의 이제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 그 인공수정하는 장면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인데 아빠의 정자를 이제 채취를 해서 엄마의 자궁으로 직접 이제 넣어주는 방법이죠. 저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자들이 그 질강에 사정돼서 자궁까지 들어가는데 1-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궁에다가 직접 정자를 주입해주면 임신 확률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시험관하기 방법이 있죠. 그건 그 인공수정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사람의 이제 노력이 개입된 건데 엄마의 그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아빠의 몸에서 이제 정자를 채취해서 정자를 아예 난자까지 이제 넣어줘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수정란을 그다음에 그 엄마의 자궁에다가 착상시키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현대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충분히 이제 인류가 이런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있죠. 1978년도에 이제 첫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인공수정 방법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자가
한번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의 10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수정인데 그걸 사람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엄한 자연에서의 선택 과정이 배제가 되어버리니까 다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문점이 사실은 학자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78년 이후로부터 그때는 사실은 바로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초파리도 아니고 세대 교본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30년쯤 흘렀을 때 2007년도에 연구가 발표되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보조생 식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체중이 다소는 적고 그 조산한 아이들이 사실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들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게 그 근골격계라든지 심장 쪽으로 선천적으로 약간 결손이 있다는 보고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2007년도까지의 연구 결과였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2013년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멘털 디스오더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틱장애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인공수정을 한 아이들은 틱장애 정도까지만 발생이 되는데 배란 유도를 한 아이들이 틱장애나 자폐증이나 과잉행동장애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멘탈 디스오더 문제가 약간씩은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최근에 2014년도의 연구들을 보면 그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기들이 체지방이 좀 많고 체중이 좀 적고 혈압이나 혈당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런 아기들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라서 성인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3, 40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초반의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공수정이나 이런 시험관 악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시술조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한방 치료하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병행을 하는 건가요? 예. 한방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의외로 효과들이 많이 좋습니다. 일단 그 난임 치료에 있어서 한방 단독으로만 많은 효과를 보고도 있고 그리고 양방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 충분히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연구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 잠깐만 볼까요? 그 보시면 체외 수정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체외 수정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한약을 미리 이제 복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2번에서 이제 3번 정도 그 인공 수정을 실패를 하고 체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약을 먹고 이제 몸을 만드는 과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인공 수정 들어가기 전에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죠. 시술하기 전에 한약만으로 이제 임신이 된 상태니까 그런 것처럼 한방 치료를 같이 겸했을 때 임신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사실은 양방에서 이제 쓰는 약물들이 이런저런 부작용이 사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 보면 부작용이 많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자나 난자의 상태를 충분히 좋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원장님과 오늘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이제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예, 예. 임신이 잘 안 돼서 네, 상담 받아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김동희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네. 시청자님 지금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결혼은 5년 됐고요. 네. 1년 전부터 임신 준비 중이거든요. 아, 네, 그 5년 동안 피임은 어떻게 하셨죠? 피임은 뭐 남자 쪽에서 아, 네. 그 여성 그 시청자님 체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체중은 50대 중후반 왔다 50대 갔다. 중후반. 네. 근데 키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167 정도 돼요. 아, 그럼 약간 마른 편이신 거죠? 아니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요. 보통 체형.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이제 35이요. 실례지만 그 남편분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그냥 동갑이에요. 그럼 두 분이서 다른 그 임신을 위한 보조 네. 생식술, 뭐 시험관이나 뭐 아, 배란 네. 유도나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제 난임 클리닉을 가봤는데요. 예. 또 이제 혈액 검사하고 난소 기능이랑 호르몬 체크했는데 이거 예. 정상이라고. 정상이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네, 예. 그리고 배란 유도제를 처방을 받아서 예. 복용을 했는데 배란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궁 예. 두께도 괜찮다고 하고요. 음, 네, 생리 날짜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요. 좀 늦어지는 편이거든요. 한 아, 5일, 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어지는 거 외에는 생리통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요새는 35세면 사실은 교과서적인 기준으로는 노산이기는 한데 네. 현대는 이제 다들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들 이렇게 처음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배란이를 제대로 이제 못 맞춰서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왜 네. 그 배태기 같은 거 사셔가지고 직접 네. 이제 체크하시면서 네. 같이 이제 잠자리 가져보시면 네. 아마 아직 이제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아마 특별한 그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자연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한방적으로 기능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보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생리통은 없는데요. 배가 좀 차가운 편이거든요. 예, 배랑 그러면, 엉덩이랑 이 골반 쪽이 체온이 되게 달라요. 아. 다른 부위를 만졌을 때랑. 예, 대체적으로 수단 떨어지는 부분이 좀 차가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원장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여름이라고 너무 이렇게 덥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하고 네.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임신 노력하신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조금 더 이제 날짜 맞춰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난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착상에서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문제와는 사실은 차원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채취를 해서 만나게까지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수정란을 이제 제대로 키워내는 건 사실은 그 다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양의학에서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들의 문제가 임신에 있어서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서양의학에서 거의 정복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착상의 문제는 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만큼 그쪽 과정이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교실에다가 억지로 끌어앉혀놓고 칠판을 보고 있게는 만들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시냅스가 새로 형성되는 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처럼 자궁에 있어서 자궁 내막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능이 좋게 자라나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제 착상의 문제 해결책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방 쪽에서는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파수를 해보기도 하고 요새는 최근 PRP 같은 걸 시험해 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되기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배아가 자궁 내막에 이렇게 착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의 두께가 충분히 이제 두꺼워야 되고 자궁 내막으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이 충분히 발달을 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아직 현대과학에서 이제 많이 손을 못 쓰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의외로 착상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착상이 이제 잘 안 되는 게 그 자궁 내막의 두께가 7mm 이하가 되면
그 자연 착상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한약을 썼을 때 자궁 내막이 유의하게 증식이 되고 임신율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이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는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은 착상탕이라는 약을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착상탕은 그 보시면 임신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에서 이제 많이 쓰는 약들 중에 군기조혈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바탕으로 해서 한련초나 여정자, 구기자, 뭐 숙지황 같은 약들을 첨가를 해서 임신 이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특히 배아가 착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 바로 이제 착상탕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서양의학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착상의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착상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 수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요. 예. 3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안 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한약을 좀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는데, 젊은 아이들이 한약을 별로 안 먹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특히 있나요? 그렇군요. 김동진 원장님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만 언뜻 들어보면 이게 보통 요새 부부들이 제가 알기로는 피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어른들께 말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얘가 불임이 아니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불임 부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피임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 며느님이나 아드님이랑 그런 부분 먼저 이렇게 합의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피임을 안 하고요. 피임을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피임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지금 제가 산부인과 여쭤보도록. 다니고 있어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은 36, 며느리 34 그래요. 그 산부인과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럽니까? 네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예. 계속 다니기만 다니고 예. 임신은 안 되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 혹시 뭐 한약을 이렇게 예. 좀 먹으면은 뭐 예, 이제 맞습니다. 만약에 인공 수정을 해도 예. 먹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맞습니다. 인공수정을 했을 때 예. 인공수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자나 난자나 자궁 내막의 상태가 충분히 좋아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억지로 정자와 난자를 넣어는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제대로 착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착상다 같은 약을 드시게 되면 임신 효과가 훨씬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한방 치료가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동진 원장님 어떤 한방 치료를 받으면 좋은 건가요? 대부분들은 이제 임신에서 필요한 건 한약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침이나 뜸 같은 치료를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치료법들을 사실은 연구들이 잘 안 돼서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써왔고 임신이 잘 안 될 때 써서 효과를 좋았던 약인데 현대과학적인 연구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인공 수정을 할 때는 이런 한약을 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양약이랑 한약이랑 그렇게 같이 써서 효과들이 이제 좋은 결과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그리고 그런 논문들을 리뷰하는 리뷰 논문까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양약, 한약, 양방, 한약 나눌 필요 없이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보충을 받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착상이 되고 나서 배아가 성장하고 출산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한방적 요법이 좋을까요? 예, 그때는 아까 이제 그 김현성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궁을 이렇게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고 많이 걸어주고 그쪽을 이제 많이 보호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이제 색깔별로 음식을 골고루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때 대부분들은 그때 닥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아까 이제 허정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미리 몸 상태를 충분히 좋게 만들어 놓아야지 임신을 10달 동안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지했던 이제 태아를 한꺼번에 이제 자연분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닥쳐가지고 계속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